딱 깨놓고 말하면 저희 딸아이가 그 친구한테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건 객관적인 건 아니고 딸아이가 저한테 전달하는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아니면 그 엄마랑 해결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참전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이제 4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고 그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들은 다들 하셨죠. 처음 해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몇 번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은 다른 분들보다 초등학교 1학년 혹은 저학년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가 조금 예민한 편이거든요. 유치원 다닐 때도 그랬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건너갈 때도 그랬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건너갈 때도 그랬고, 적응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사회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윅슬런 지능검사를 했었고, 다행히도 그거에는 이상이 없는데 아이가 주변 환경, 자극에 좀 예민한 편이라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적응이 어렵긴 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워낙 세심하게 봐주시다 보니 큰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단 아이들이 좀 많아진 것도 있고, 선생님이 이제 케어 위주가 아니라 학습이라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 간의 교우 관계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아이의 표현만으로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라 굉장히 서로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어서 어느 선까지 선생님께 전달을 들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감당을 하고 아이를 케어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읽었던 책이 내성적인 내 아이 지키기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나름 도움이 됐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오은영 선생님의 강의 같은 것들도 들으면서 저희 딸아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학기가 되면 적응하는 문제,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많은 아이들 속에서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것과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단체 생활을 하는 거는 적응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무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안 맞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물론 그쪽이 잘못했고 우리 아이가 다 옳다는 건 아니고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진취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반면에,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면서 남을 잘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극과 극이 되더라고요. 딱 깨놓고 말하면 저희 딸아이가 그 친구한테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건 객관적인 건 아니고 딸아이가 저한테 전달하는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아니면 그 엄마랑 해결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초등학교 이제 처음 들어갔고 그 엄마와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모르는 단계여서 조금 큰 아이들 같으면 옳고 그르고를 알려줄 수 있지만, 이 어린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학교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니고 심적으로 자꾸 밀리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들어서 저는 이제 나름 책을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그때 들었던 게 오은영 박사님의 유튜브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반 아이들이 다 친구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그냥 클래스메이트인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다 친구라는 말로 무조건 잘 지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사회든 자기랑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잘 지낼 수는 없는 거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여서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약간의 거리를 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저는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아이를 죽이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죽이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꼭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학교 다닐 때 맞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었는데 무조건 맞추려고 하지 않았고 그게 이제 크면서는 자연스럽게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하고 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는 걸 객관적으로는 알지만 그 상황이 주어지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딸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반 아이들이긴 하지만 다 너와 맞출 수는 없고 너랑 잘 맞는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면 된다. 일부러 그 친구를 따시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도가 좀 지나치다면 객관적으로 그 애가 우리 아이한테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학교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지만 그러지 않고 감정 때문에 이렇게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라면 아이들끼리도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달을 드립니다. 혹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굉장히 어수선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머님들은 굉장히 불안하시고 초조해하시고 이렇게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학교를 가는 상황에서 아이들끼리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도 학교 문제,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좀 괜찮았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